안녕하세요. 세 번 인사네, 세 번. 2023년 12월 21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오른쪽으로 봤다, 왼쪽으로 봤다, 여기 봤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왼쪽에 모니터링 하는 거죠. 지금 시청자가 있는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 오른쪽에 이제 지금 기사를 보는 거고요. 정면을 보는 거는 이제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거고. 아. 모니터가 좀 작아서 그래요. 모니터가 크면은 이렇게만 보고 하면 되는데 작은 모니터를 세 개를 옆에 놓다 보니까 어, 자꾸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서 하는 거고 매일 하는 거고. 아씨, 뭔 할 얘기가 많다고 씨 매일 하는 거. 자, 분양가 더 오르기 전 내 집 마련하자 미분양 아파트 관심도. 올해 대구 부동산 시장 한파 내년 금리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금리하고 상관없이 우리 그 2010년도 전에 2010년도 전에 제일 그 아파트 시장이 안 좋았던 데가 어디예요? 대구입니다. 대구. 기억하세요? 한 12년 아니다 15년 됐구나. 15년. 대구가 최악이었죠. 대구, 부산. 그때가 그러니까 이게 참 하여튼 예, 충청도의 그 문제점이 있죠. 충청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일단 답답해. 말할 때마다 답답하죠. 저도 무진장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데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속이 뒤집어져요. 막 답답해서. 그런데 에, 저는 다른 건 아니에요. 뭐 지역 감정. 경상도가 지금 국진당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논리를 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 의식이 있다라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반성해야죠. 반성해야죠. 지금 하는 짓거리 봐요. 그게. 그러면서 또 민주당 욕하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본인들은 그런 욕을 할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냐면 그냥 날로 요번에 총선에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도 저는 꼴 사나워요. 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지. 어차피 뭐 선택할 거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두 개밖에 없다 이거지. 안 먹고 말지. 에. 우리가 민주당이나 국진당이나 국가를 생각한다라면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막 맹목적인 지지 그리고 뭐 아까도 그런 트위터 잠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으면 뭐 뇌 의식에 문제가 있다. 뭐 사입이에요? 싫어할 수도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뭐 원래 착한 분이라는 거를 뭐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뭐 익히 들어서 뭐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는데 정치성에 대해서는 일단 실망했고 그리고 현 국진당을 탄생시켜줬고 예, 그죠? 그리고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국진당이 뭘 더 잘하냐. 그래도 그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민주당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자꾸 서민들 위한다라는 코스프레로 저기 하는데, 그리고 서민을 위해 준다라고 자꾸 그루밍 시켜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단어를 우리가 좀 저희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를 이렇게 위한다고, 그죠? 그루밍. 예? 우리가 그 약자인 사람들, 피해자를 상대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제2차 그 뭐 성착취나 뭐 금전적 착취를 하는 사람들 이쪽 많죠. 경매 쪽에도 그런 인간들 많고. 근데 민주당이 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는 거 그러면서 본인들은 착하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마치 무슨 뭐 성자야 성자. 아유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한동훈이하고 동갑이라니까.
똑같은 가발인이고. 그죠? 아니에요. 저는 특히 뭐 부동산 뭐 이야기하면 뭐 투기 얘기했었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뭐 할 건데? 맨날 임대주택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임대주택 누가 져서 줘요? 건설회사가 짓죠? 그 공공자금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 걔네들 나중에 그 일반 분양하잖아요. 미리 돈 빌려주는 것밖에 더 돼요? 실질적으로 다 우리가 사야 되고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고. 예?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가격을 낮춘다. 그것이 과연 국민들과 국가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불만은 뭐냐면 왜곡된 시장이에요. 누구는 수억을 버는데 왜 나는 못 벌어? 그 수억을 버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부러워도 질투할 필요는 없죠. 박수 쳐주면 되죠. 우리가 맨하탄에 집값 비싸다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관련 없잖아. 비싸든 말든. 뭐 수백억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게 우리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예? 불공정에서 오는 거잖아. 정의실이 아니, 그러니까 불공정해, 불공정. 부동산이 불공정. 그 불공정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거잖아요. 친구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내 친구 새끼가 나를 말린다고 나를 잡아. 나는 못 때리잖아, 그러면. 맞기만 하고. 꼭 그런 녀석이 있어요. 아니, 물론 나중에 경찰서에 가면 맞은 놈이 유리하긴 하지. 그걸 생각해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 새끼가 내 편이가 싶잖아. 예? 근데 얘는 나를 안다고 나를 잡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잡을 수는 없잖아. 말릴 수는 없으니까. 나를 말리는데 나는 얘가 말리는 바람에 방어를 못하고 맞기만 하는 거야. 화가 나지. 에? 그런 경우 없어요? 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면 참.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투기하지 말래. 일반 국민들 투기하지 말래.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도는 이미 다 했잖아. 다 하고 다른 방법이든 뭐든 지도는 다 하고 우리가 뭐 좀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래. 라고 해서 규제를 때려. 에? 그래서 우린 착하게 살라고 맨날. 에? 어? 가난한 사람들 살피면서 착하게 공정하게 지들은 다 해먹고. 이씨 진짜. 제가 목표는 일단은 10,000명은 돼야겠죠. 10,000명은. 우리 사람이 없으면 의병을 일으키려면, 혁명을 일으키려면, 예, 군중을 선동해야 돼요. 선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5,000명 됐으니까 구독자 10,000명, 10,000명에서 10만 명 가자. 예, 하여튼 중요해요. 부동산 유통 혁명.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아, 예전에 우리가 지상파, 방송국, 그죠? 그 언론사들, 포털이, 개인들, 유튜버들이, 예? 셀럽들이 이렇게 뒤집을 줄 몰랐죠. 자체가. 오히려 지금 연예인들이 유튜브로 오는 쪽이죠. 왜 이렇게 됐어요? 매체가 달라졌잖아요, 매체가. 사람들이 여건이 달라졌잖아요. 자꾸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감소 부분을 갖다가 어제도 보니까 뭐 출산율 0.7,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난다 이거죠. 뭐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인구 소멸, 뭐 국가 소멸, 뭐 부동산 위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전과 지금 다른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일본에 30년 뒤로 간다. 일본 자꾸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일본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시대에. 일본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더 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직 우리는 더 애를 안 낳는 거야. 노인네들이 죽는 걸 봐가면서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좁아 터져 죽겠는데 뭘 자꾸 낳았어. 맘먹으면 어느 날 두세 명씩 난다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죠?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장비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삼성 반도체나 현대 자동차, 미국에서 삼성 반도체 같은 회사를 못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원천 기술 다 갖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
필리핀에서 자동차 회사 만들어도 현대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크게 많이 안 떨어져. 그런데 왜 안 만들어요? 만들면 왜 중국에서 만들었다가도 중국에서도 쉽게 경쟁을 못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돈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과 사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50년간 쌓아온 저 누적된 노하우와 시설, 기반 시설, 뭐 판매망, 어떤 이런 조직 시스템, 어? 그 숙련된 숙련공들, 자 이런 걸 갖다가 필리핀에서 쫓아오려고 한다. 답 없죠. 예, 답 없어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현대는 이미 만들어져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에 같은 수준의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예? 기술? 아니, 기술은 따라온다니까 그만. 아니 돈 주고 다 사람 스카우트하면 되지 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자동차 회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 경쟁해서 몇 년 안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 예? 쟤네들은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사람 교육해서 뭘 만들어야 돼. 이걸 못 넘어가는 거야, 이 벽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쇄소에서 지금 단가를 맞추려면 인쇄기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쇄기계를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리스 돈이. 그러니까 그냥 인쇄소에 맡기는 거죠.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마찬가지가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집을 많이 짓는 것이 물론 뭐 안 좋은 모습도 있고 불안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지만 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찌됐든 많이 저대고 있어. 망하든 말든 많이 저대. 아파트를. 그죠? 예?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30평이 살아 그냥. 예? 집이 막 그 아까 지금 오전 저기 뭐야 보여준 것처럼 5천만 원짜리 막 1억짜리 집 안 가면 널렸어 막 집이. 예? 이것도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런 집이 많은 것도. 예? 집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것도. 다만 이걸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건데 또 이야기가 또 이제 또 산으로 간다 또. 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인구 감소 부분하고 부동산은 지금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사람이 이제 집에 거주하는 면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구도 더 많아야 되고 전자제품도 더 많아야 되고 저도 그렇지만 그죠? 예전엔 컴퓨터 한 대면 됐어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지금 몇 대를 켜놓고 있냐면 세 대를 켜놓고 있어요. 모니터 네 개에다 노트북에 세 개를 켜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컴퓨터가 있는 거야. 뭐 노트북도 있고 네트북도 있고 어차피 비싸지 않아도. 예? 예전엔 컴퓨터 한 대였잖아요. 그죠? 예전엔 전화기 하나였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한 사람이 휴대폰을 한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거나 바람 피는 사람들은 두 대씩 갖고 있지 않아요? 다? 어? 참. 예? 집도 자 1가구 2주택 부분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취미나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저기 뭐 마산에 집 한 채 있고, 그죠? 부산에 집 한 채 있고, 예? 제주도에 컨테이너 하나 있고, 서울에 오피스텔이 있고, 예? 뭐 인천에 집 하나 있고, 투기예요? 응? 한 군데는 애인하고 만날 때 해외에서 애인 오면은 만나려면 인천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죠? 예, 업무 보고 뭐 하고 서울 가서 이제 뭐 일하려면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있고, 예? 마산에서는 노부모님 모시고 뭐 지낼 수도 있는 거고, 부산에 본처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우리가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공간에서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시골에 있는 집에서는 어떤 창작 활동을 하거나 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 취미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쓸 수 있잖아요. 이 목소리가 좀 많이 작은가요? 너무 크면 안 될 건데. 그죠? 나중에 좀 볼륨을 좀 올려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왜 꼭 집이 한 채여야 하냐. 이거는 20년 전에
자동차가 2대면 중과세를 때렸던 기억 나세요? 경차 플러스 일반차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경차 아닌 일반 차량이 2대면 그 자동차 살 때 우리 중과세 때렸잖아요. 자체가. 세금 많이 때리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내려갔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한 대예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죠? 집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받아서 뭘 만들어서 팔거나 내가 포장해서 팔거나 내 작업 공간 뭐 내가 여기서 뭐 3D 무슨 뭐 게임 관련된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내가 집 안 채를 다 그런 거에 세팅해 놓고 내가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사무실로 나가지 않아도. 예?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거주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어? 그리고 우리가 뭐 한 사람이 5평씩 해가지고 4인 가족 기준에서 20평이면 충분하다 뭐 일단 70년대 논리는 뭐예요? 거기는 공장 가서 일을 해야 됐잖아요. 집은 뭐예요? 공부는 학교 가서 하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집에서 뭐 다 가능하잖아요. 이게. 응? 저도 이게 지금 영업이잖아요 지금. 여기 공간에서 다 그냥 하잖아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지금 인터넷 속도라든지 장비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했기 때문에 그 이제 전문 스튜디오 뭐 이런 데서 하고 그랬죠. 이렇듯이 집의 용도라든지 그러니까 집을 활용하는 범위를 자체를 어 과거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게 지금 많다 적다 이런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뭐야 진화하는 거예요, 진화하는 거. 우린 똑같은 이야기를 20년 전에 했어요. 자동차 가지고 외제차 사면 저 새끼 저거 매국노다라고 했고 차 2대면 왜 사치하냐? 왜 차가 2대냐? 거기다 중과세 때려라. 응? 그게 우리나라 모습이었어요. 20년 전에. 어? 지금은 아니잖아. 누가 차 몇 대 있든 중요치 않잖아. 어? 외제차 산다고 해서 지랄 안 떨잖아. 뭐 일본 차? 아이씨. 반일 운동하는 거하고 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에? 그 없는 놈들의 지랄이지. 에? 에?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인 거고. 에? 내가 바닷가에 집 한 채 있고, 에?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그러면 서울에 굳이 뭐 내가 40평, 50평짜리 집을 뭐하러 사요? 서울은 비싸니까 한 15평짜리, 뭐 10평짜리 원룸이나 내 그냥 거처할 수 있는 것만 사람들 만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날 추워지면은 저기 남해 따뜻한 데 가서, 에? 낚시를 하면서 살다가, 무슨 일 있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급하면 올라오고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왜 우리가 일가구 1주택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마치 정의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단순히 제가 집값을 올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집은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들. 가장 근본적인 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산 집은 부가가치세를 낸 거예요. 소비자로서 산 거야. 이걸 당근마켓에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어? 그런 푼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 진짜 투자는 어떤 단계예요? 처음에 우리가 브릿지론 PF 대출이 만들어질 때, 그죠? PF 대출이 만들어기 전에, 예? 그때 내가 어떠한 권한과 금전적인 투자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그때 어떠한 내가 계약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 그 사업 진행 초기에. 그러면 이 집이 10억에 분양될 거를 나한테 내가 얼마에 받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굉장히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5억이나 7억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0억에 분양받은 걸 갖다가 내 친구는 3억 자기 현금에 7억 대출로 들어가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5억에 살 수 있잖아요. 5억에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7억 대출 받아서 내가 2억 필요한 거 쓰고 예? 오히려 나는 남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 조합 보세요. 조합들이 가격을 올리는데 지금 조합들이 난리들이잖아요. 왜 지금 그 양도세라든지 우리가 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이 왜 바뀌냐? 뭐예요? 서울에 지금 대규모의 집들이 분양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5천 세대가 분양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세대가 분양된다고 합시다. 1,000세대에
영업사원이 있는 거예요. 조합원이 아니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재건축 조합인데 여기가 1000세대예요. 그런데 일반 분양을 500세대 해요. 그러면 1000세대 1000명의 그죠? 1000명의 그 판매 요원들이 있는 거예요. 마케팅할 사람이 1000명의.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하루 틈만 나면 그냥 자기가 조합원이니까 자기 아파트값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양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심지어는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너 청약하라고. 예? 비트코인 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좋다고 얼마나 많이 떠들어. 예? 이유는 뭐예요? 나하고 부를 나누기 위해서? 아니잖아. 자기 이익이잖아. 네가 들어와 줌으로써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누가 경매를 하려고 한다. 네가 부동산 하려고 한다. 하면 이거 들어봐야 된다라고 떠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예? 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제가 지주클럽에서 실수한 것 중에 초창기에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처음엔 잘 나갔죠. 처음엔 좀 뭐가 됐지. 실수한 게 사람들이 소문을 안 내. 자기는 좋다면서 소문을 안 내. 그게 뭐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일단 내가 돈부터 너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서 그죠? 어, 이렇게 아니 좀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 가까워지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좀 패착이었고 예. 자, 오피스텔 많이 분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피스텔을 현재 분양되는 오피스텔들은 2021년, 2020년 기준으로 그 사업성을 계산해서 계획해서 지었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할인 분양을 해도 여러분들이 실익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2000년도 이전에 지었던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그 개념 자체가 그 오피스텔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좀 안 맞아요. 예, 형태나 위치가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 오피스텔들은 월드컵 때 기준으로 그때 지어진 오피스텔들이 현재로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예,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된다라면 지금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 가서 내가 신용도가 나쁘지 않으니 나한테 그냥 오피스텔 하나 그냥 줄래요? 제가 이름 빌려줄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앞으로 대출 빼서 오피스텔 등기해 줍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 가서 해보세요. 아, 예. 왜 그러냐면 대출 받는 금액만 돼도 자기네들 원금이 되거든. 예.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만 어, 높게 쓰고 하면 돼요. 상가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아야겠죠. 저처럼 신용불량자면 안 됩니다. 최상위 등급이면 안 돼요. 내 신용도가 괜찮으면 그냥 상가 가셔가지고 대출 얼마 나오냐? 이거 뭐 10억인데 한 5억 6억 나와요. 그러면 내가 6억에 계약서 10억에 쓰고 6억에 대출 빼는 걸로 합시다. 맞춰줄 수 있냐? 황당해 하겠지만 맞춰줘요. 진짜로. 오피스텔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사도 답이 없으니까 문제지만 그냥 맞춰줘요. 맞춰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업종이 여러분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왜 또 필요하냐면 자기네들 자산 평가할 때 그죠? 일단은 예, 대출이 있든 없든 뭐 하여튼 가격이 많으면 또 그 평가 기준이 되니까 저는 그건 자세히 몰라요. 얘기만 들었지.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아서 그렇고 호재는 있는데 노도강 집값은 내리막 강북 노원 도봉 뭐 일단 얘기하는데 여기 호재가 있었나요? 한참 강남 집값 올리기 할 때 여기도 좀 언급을 했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올랐다는 얘기 막 하고 뭐하고 했었죠. 어, 했었는데 어, 일단은 여기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도 인구가 많이 고령화 됐죠.
예, 고령화된 부분도 있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북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 북부 쪽에서 유입될 인구가 좀 적어요. 그리고 의식 자체가 그 이쪽 경기도 아이고, 기침까지 하네. 경기도 남부에서 살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처럼 이제 지금 대전에 사는 사람이 내가 직장이 자 용산이라고 합시다. 용산이면 뭐 의정부에 사나 이쪽 밑에 성남에 사나. 성남은 더 가까운가요? 하여튼 뭐 수원? 예. 거리상으로나 뭐 접근성이라고 봤을 때 뭐 뭔 차이가 있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래도 남쪽으로 많이 붙죠. 예. 그 이유가 강남도 있지만, 또 강남을 통해서 가는 게 또 있지만, 우리가 다 그 귀소 본능이 있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어찌 됐든 내가 그 거리감이 달라요. 예, 시골에 내려올 일이 없어도 없어도, 그죠? 예, 강북에 있다가, 그러니까 경기도 북부에 있다가 지방에 내려올 생각하는 거하고, 경기도 남부에 있다가 지방에 내려오는 거하고, 내 주 생활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다르기 때문에 인구 유입 자체가 아래쪽이 훨씬 더 유리해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강북 쪽에 이쪽은 어렵죠. 어려운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를 강남에 있는 사람이 이사 가겠어요? 아니면 용산에 있는 사람이 일로 이사 가겠어요? 여기에 새로 재건축을 하고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기존의 조합원들이 들어오겠지만 어디서 들어와야 돼요? 경기도 북부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도 북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인구가 별로 없다니까요. 도시 자체가. 이게 애매하다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게 좀 한계점이죠, 여기가. 어, 우리가 인천 같은 경우도 보면 김포나 인천 이쪽이 뭐가 문제예요? 서울하고는 가까운데 다른 데서 유입될 때 어떤 사람들이 유입이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강남으로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인천으로 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 했잖아요. 인천에서 하는 병원 의사가 가족들은 강남에서 산다고. 내가 왜 돈 버는데 왜 내가 내 가족들 여기 부천이나 인천에 살게 해요. 돈은 여기서 벌지만. 이게 실제로 수준 높은 소비는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돈벌이는 여기서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인 거지, 화장실. 예? 그래서 인천이 인구나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부산에 밀릴 이유가 없는데 부산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부산은 그 동네에서 대빵인 거고. 그래서 거기는 해운대라는 곳이 생기죠. 근데 인천의 영종도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해운대하고 그래서 다른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영종도에 안 사니까. 영종도에 살 바에는 강남에 가서 살죠. 그런데 제가 영종도를 추천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공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영종도가 가지고 있는 그 대규모 계획 도시라는 장점. 그쪽 일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종도가 강남이 될 수는 없겠죠. 예, 우리가 뭐 국제 무역이 더 많아지고 중국이나 북한하고의 어떤 이런 새로운 루트가 생기고 뭐 이런 게 활발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건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주변에서, 그 가격대에 가장 좋은 주거지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가. 왜 집을 새 집을 지니까. 그리고 거기가 섬이다 보니까 일거리라든지 접근성이 돈 없는 사람이 들어가 살기가 좀 어렵죠. 여건이 없죠. 좀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거기가 좀 나은 것 같고. 어차피 뭐 지금 이제 부동산 이야기하는 건데. 아이고, 뭐 29분에 떠들었네. 참.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겨울은 이렇게 눈이 많이 와야, 예, 좀 심한 얘기로, 심한 얘기로, 예, 돌아가실 분들도 빨리빨리 돌아가셔서 장례시장도 좀 돌고, 교통사고도 나고, 좀, 이게 마치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겨울 준비한 뭐, 옷장사?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제 힘들긴 하겠지만, 그죠? 예, 이런 추운 겨울이 분명하게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예, 활력소가 됩니다. 예. 뭐 예전에 우리 겨울이 안 추우면 봄에 농사 지을 때 벌레가 많이 나온다. 예, 그것도 뭐 물론 맞죠. 일정 양 수준으로 이제 얘네들이 사라져 줘야 되는데 따뜻하면 얼마 전까지도 파리가 날아다니던데 하우스에 들어갔더니 파리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참 세상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이죠. 한국의 장점은 힘들진 하지만 사계절이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었죠. 그래요. 예, 항상. 음. 아니 또 왜 코가 간질간질거리냐 씨. 재채기 하늘 아유 목이 좀 가라앉으니까 코가 또 이렇게 간질간질하네. 예, 접속하신 분이 없어서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규제 완화에 웃고 분양가 상승에 울고 진짜. 어,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맨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했다 이거 자체가 이제는 점점 이제 자리 잡아야죠. 없어져야죠. 뭔 투기란다고. 아, 분양가 고공행진, 수요자들 계약 포기할래요. 청약 경쟁률은 122대 1, 뭐 25대 1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뭐 정당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참 정당 계약이라는 말 듣고 예, 뭐 나중에 사전에 등재되겠지만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그게 예, 부동산에서 그냥 만들어낸 말, 어느 순간 만들어낸 단어예요. 예,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를 누가 열심히 보나요? 안 보죠? 예. 이렇게 보면 재미없는데 갑자기 아씨 말문이 막혔어요. 예. 그게 이제 언제 그걸 한번 특집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고 지금 녹음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이거를 뭐 이거는 올릴 내용이 없는데. 예, 아유 그래도 조회수를 위해서 아 코가 간질간질해요. 아우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경쟁률만 높지 왜 계약률이 낮냐? 뭐 분양가가 높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마케팅을 어떻게 해요, 요즘은? 분양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떠한 뭐랄까 인간의 탐욕?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분양 당첨만 되면, 그죠? 당첨만 되면 그 프리미엄이 얼마 붙는다, 돈을 번다, 자기 돈 안 들어간다. 참 이런 얘기를 아줌마들이 참 좋아해요. 예. 그래서 또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사실인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돈 벌었다는 소문들은 다 거짓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참 그 말을 믿어요. 야,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돈을 번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예, 돈 벌었다고 자랑할 만한 게 되나? 진짜 돈 벌면. 음. 아, 갑자기 코가 또 이렇게 간질간질해. 또 아이씨, 이게 겨울이라 그런가 봅니다. 자, 이제 12월 말인데 어떻게 될까요? 저도 참 궁금해요. 큰 틀은 뭐 무조건 이제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이제 뭐 가격이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국가는 없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예. 없는 사람들한테 나라가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는 하죠. 예.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예. 사회적 강자는 못 살고 사회적 약자가 잘 사는 나라. 그것이 불로소득 아닌가요? 그렇게 바꾸면? 그죠? 있는 자들은 뺏어서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은 줘서 부자를 만들고. 그럼 이 사람들 또 약자네? 그럼 또 이거 뺏어서 또 일로 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계속 있는 자들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뺏을 권리를 달라.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죠? 민주당도 그 권력을 어, 탐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예?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음? 지구를 위해서 환경운동가들이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이 일찍 죽는 게 지구를 위해서 저는 환경이 좋죠. 예, 우리 사람들이 환경을 망치니까 한 사람으로서 뭐 일찍 정환이 아이 코 때문에 죽겠네.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중요한 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히 지금 반 졸린 상태에서 일하고 있어요. 씨. 아깐 졸렸고 지금은 이제 반 졸린 상태야. 아, 참. 뭐 그럴 만도 하죠. 뭐 3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뭐. 예. 자, 내년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오겠죠. 이제 우리 저기 뭐야 대선 총선도 있고 또 이제 전국이 참 심란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아무리 뭐 보수 정부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왜 국가의 기능이 어떻게 됐든 국가라는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의 주 원천이 어디예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서 세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삼성전자보다 많이 나와요. 부동산에서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는 돈이잖아요. 그죠? 태초에 국가라는 것이 땅을 지켜주는 조직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동물이라면 내가 오줌 싸놓는 걸로 갖다 내 영역이라고 표시하겠지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를 이루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등기를 해야 되고 그 권리 자체를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로 그것을 해주는 게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는 땅값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국가가 추락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추락하지 않고는 땅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시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말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못됐고 어, 잠시 일시적으로나 디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지. 일본도 디플레이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일단 뭐 이건 뭐 또 네가 경제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또 이렇게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자, 국가는 물가가 올라주면 좋아요. 국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물가가 올라서 버티면서 욕하는 거잖아.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정부를 비판하고 물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아껴 쓰면서 버티고 있잖아. 예? 그래야만이 말을 잘 들어요. 지배계급이 봤을 때. 살기 힘들어야. 살기 좋으면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이. 예? 먹고 살기 힘들어야. 예? 일하러도 잘 나오고, 일자리 돌라고 애걸하고, 예? 충성도 잘하죠. 먹고 살만 해봐요. 누가 돈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말 듣나? 말 안 듣지. 예? 인플레이션은 그건 정치적으로, 그죠? 예, 항상 조장된다. 예, 그걸 잊지 마세요. 예, 항상 그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계산상 맞지가 않아. 왜?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어떠한 가치에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떼지 수수료 떼죠. 그러면 진짜 이 또 아파트값 이야기 해야 되는데 예상할 때 일정하게 올라간다. 예, 그러면 물가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고 정부가 국가의 가격을 올리면 집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집값 올라가요. 분양가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근데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한 최근 3년, 지방 같은 경우는 한 10년 요 사이에 너도 나도 막 올랐다고 이야기했었던 물건들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올랐다라고 하는 물건들이 떨어졌다고 지랄을 들인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 떨어진 가격이 분양가까지 갔어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분양이 안 돼서 몇 개 집들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경매 물건을 계속 살펴보면서 어떤 걸 봤어요? 영끌에서 산 물건들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분양받고 대출 받은 다음에 집값이 올랐다니까 또 대출 받고 또 집값이 올랐다니까 또 대출 받고 또 대출 받고 그러다 그냥 날아가는 거. 그분들은 내가 멀쩡한 돈을 10억 넣었다가 10억이 5억 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집에 5억 주고 살 때 내가 2억을 넣었단 말이에요. 2억을 넣었는데 3억 대출이었잖아. 나중에 5억을 더 대출 받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돈도 다 뺀 거잖아.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은행들이 문제가 된 거지. 대부분 집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집값에 큰 타격을 보는 건 뭐냐면 그 허세 부렸던 집들,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집들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서울에 지금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뭐 몇 프로가 떨어졌냐 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망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1500세대를 분양했는데 1000세대가 조합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 거와 오른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살던 집에 분담금 부담해서 들어갔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집값 오른다고 신나게 광고를 했잖아요. 이 1000명이, 1000세대가. 그래서 500세대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네들 걸 팔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어쩌고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분양가까지 오지 않았는데. 설사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 500세대는 타격을 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뭘 받았어요? 일단 좋은 금리의 1순위로 그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세대는 아무 시작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았다 나쁜 거지. 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현금으로 주고 샀다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죠? 현금 플러스 대출로 다 샀다가
최초부터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올랐다고 몇 년 동안 신나서 소문 내고 뭐 응? 분위기 잡다가 다시 그 김 빠져서 지금 안 팔리네? 이 떨어진 거야? 실제적인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지금 현재 저가형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아까 제가 아까 아침에 봤던 그런 1억대, 2억대 이런 연립 빌라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그죠?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재개발을 못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예, 그나마 이게 집이라고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거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마저도 거래가 안 돼요. 완전히 개박살 날 때까지 이제 그 사용 기한이 끝나버리는 집들.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부산역 앞에 가면 많이 있어요. 부산역 앞에 가면 90년대 그렇게 잘 나가던 집들이 그 학고방 같은 집이어도 다 거래가 되던 집들이 2000년도 오면서 거래가 전멸하고 노인네들만 살고 공실 생기고 그 대표적인 데 감천동이잖아요. 감천동. 그 아미동. 뭐 저 반송 해운대 쪽 가면 반송이라든지 저도 그쪽 재개발을 기대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예. 지금 피해자는 그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아무리 내려도 뭐가 따라와줘야 되냐면요. 금융이 따라와줘야 돼요. 금융이. 돈 없는 사람은 1억짜리에서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짜리를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준다니까. 신규 주택밖에. 그리고 고가의 집밖에.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금액밖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돈 없는 사는 사람들의 집값이 더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지.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나면 그때 이제 뭐 재개발 얘기 나오는 거죠. 이게 자체가. 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부동산 유통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냐면 대장동에서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있잖아요. 윤석열하고 그런 문제도 왜 생기는 거냐면 이게 금융하고 같이 움직여야만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금리 이야기하고 맨날 이러는 건데 지금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금리를 이제 줄인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저 밑에 있는 집들 밑에 있는 집들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는 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안 하죠 사람들이. 예, 다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그 그루밍 시키는 그걸 우리가 경계를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욕을 해줘야 돼요. 쟤네들이 정권을 뺏긴 이유가 국진당하고 같이 놀고 걔네들보다 낫다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 윤석열 나왔을 때 얼마나 우습게 여겼어요. 저런 쓰레기가 돼도 예? 나왔으니 우리는 쉽게 상대한다. 쉽게 상대하다가 저질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위기감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낙연과 이재명이와 저렇게 싸운 거고 예? 쉽게 본 거잖아요. 예? 윤석열을 쉽게 본 거잖아요. 원래 쉬운 인간이었으니까 쉬운 인간을 쉽게 봤으니까 저게 당한 거예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사건이나 뭐나 이런 어떤 국정에 대한 혼란 시기를 이용해서 반사 이익으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해야 돼요. 어, 저는 선거하러 갈 때 씩씩거리면서 찍긴 찍을 거예요. 하지만 씩씩거리긴 할 거예요. 예, 무조건 뭐 민주당이면 뭐 정의의 사도야. 예? 무조건 이재명이 하는 거는 다 100% 옳은 얘기예요. 비난할 건 비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쪽 바들은 뭐예요? 광신도처럼 굴잖아. 예? 영웅처럼 만들려고 하고. 예? 21세기 대통령이 영웅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존경심이 가? 다 그냥 정략적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뽑는 거지. 예?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다른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진짜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쓰레기 같은 소리들을 하도 했어서 아유 내가 듣기에는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50분이나 했네. 듣지 마세요. 아 참 죄송합니다.
자, 그냥 너 맨날 하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처음 오신 분들이나 좀 들으시고 듣던 분들은 그냥 얘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